승무패 67회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초안픽을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토요일 이 추가적인 결장자 정보와 배당 변경 정보를 반영을 해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 소액으로 구매하는 압축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투아니아 대 코소보의 경기인데 초안픽으로는 코소보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의 경기력과 A매치에서의 어떤 체급을 고려한다면 이 코소보 쪽이 좀 더 선수단 퀄리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소보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코소보의 주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마요르카의 뚝배기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이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A매치에 소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소보도 무리키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이 리투아니아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크로아티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중원의 모드리치 선수를 비롯해서 중원의 노세아가 진행 중이고, 이 중원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항상 아쉬운 것이 바로 크로아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전방에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크라마니치나 이 스페인 라리가 오사수나의 공격수 부디미르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중원 퀄리티에 비해서 항상 아쉬운 것이 최전방 골 결정력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크로아티아의 결정력 난조가 나온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이고,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한 데다가 핵심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존 맥킨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이 무엇보다 리버풀의 로버트슨 선수 역시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가 최근에 A매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그나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나폴리로 이적이 된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특히나 스코틀랜드 대표팀만 오면 이 맥토미니 선수가 득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 올라온 맥토미니 선수가 스코틀랜드의 득점을 책임져 준다면 이 경기는 의외의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불가리아 대 룩셈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FIFA 랭킹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5대5의 체급으로 보여지는 경기인데, 이 현재 불가리아 쪽으로 투표율이 79.9% 너무나 몰려있는 경기이고, 이 최근에 불가리아가 무승부는 많았지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경기력 자체는 불가리아가 더 좋다는 점, 그리고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고, 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가리아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투폴로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폴란드 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대표팀에 오면 이 소속팀에서의 활약만큼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쿼드 퀄리티가 좋은 포르투갈이 그래도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초안픽으로 포르투갈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스페인 대 덴마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무승부 2변까지 가져가면서 승무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스페인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이 중앙 수비수 아틀레티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르 노르망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라민 야말 선수와 더불어서 최근에 스페인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마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스페인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꽤 많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 덴마크 특유의 수비 조직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초안픽으로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벨라루스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IFA 랭킹이 근소하게 높은 북아일랜드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지만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2부 리그, 3부 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이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 무대에서 2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54%는 과하게 몰린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초안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세르비아 대 스위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 타디치 같은 핵심 베테랑 플레이메이커가 대표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 대회 이후에 굉장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초안픽으로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카자흐스탄 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슬로베니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노르웨이 경기에서 홀란 선수에게 득점을 허용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지만 어쨌든 공수에 걸쳐서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있고, 특히나 골키퍼의 얀 오블락, 아틀레티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오블락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 데다가 공격 쪽에서는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자민 세슈코 같은 한방이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번 경기는 몰타 대 몰도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몰타 쪽 2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그래도 몰도바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지만 몰도바 쪽으로 투표율이 65%나 몰릴 정도의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의 FIFA 랭킹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몰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 프랑스 리그앙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테디 테우마 같이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몰도바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나 과감하게 몰타의 승리 2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리텐슈타인 대 지브롤터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기는 국내 배당도 안 나와 있고 해외 배당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모두 FIFA 랭킹 최하위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리텐슈타인은 홍콩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산마리노 상대로 어쨌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A매치도 2대2 팽팽한 무승부로 끝이 났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의 체급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는 아르메니아 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북마케도니아가 좋고
1차전 맞대결에서도 북마케도니아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아르메니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북마케도니아 쪽으로 승리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팀이고 이 직전 경기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빠꾸 없는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난타전 구도 속에서 아르메니아가 깜짝 이변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1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페로제도 대 라트비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 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흐름 역시 비슷한 상황이고, 이 페로제도와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체 FIFA 랭킹 변방인 팀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 강팀들을 상대로도 난해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최근 경기력과 최근 맞대결 전적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오스트리아 대 노르웨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슬로베니아 상대로 깔끔한 승리를 거뒀는데, 주포 공격수 홀란 선수와 이 쇠를로트 선수가 나란히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오스트리아보다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은 노르웨이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 역시 카자흐스탄을 4대0으로 완파를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다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아스날의 웨데고르 선수가 부상 여파로 합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창의성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 특유의 홈발과 강력한 전방 압박이 통하게 된다면 오스트리아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그리스 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 그리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잉글랜드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대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풋볼살롱이 해당 경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아쉽게 2등 적중에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3경기 전승을 거두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포 공격수 파블리디스 선수가 직전 잉글랜드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아일랜드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그리스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아일랜드 역시 직전 경기 핀란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의 하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일랜드 역시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조직력과 역습 한방은 갖추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을 추천을 드리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잉글랜드를 꺾은 그리스의 기세를 한번 믿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7회차 제가 말씀드리는 초안픽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직전 66회차에서 이렇게 멤버십 추가 조합픽 24,000원이 2등에 적중이 되면서 269만원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번 67회차는 1등에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내일 토요일까지 추가적인 결장자 정보와 배당 정보를 반영을 해서 최종 픽을 구매를 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압축 추가 조합픽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조합픽은 유튜브 멤버십 팀 등급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